누구나 조국을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오문이 조국이 사랑하고 인민이 기억하는 진짜 백의 애국자 참된 공민이 된다는 것은 결코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느 한 시인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조국을 사랑한다고 말하지 말라. 조국에 그대의 심장을 주기 전에는. 시의 구절구절을 떠올리느라니 어머니 조국에 대한 불같은 사랑을 안고 조국에 자기의 심장을 통째로 바쳐가는 시대의 선구자들, 사회주의 애국 공로자들의 군상이 우리의 눈앞에 서운히 안겨옵니다. 그들은 예배 없이 인민이라 평범하게 불리우는 이 나라의 국민들이었습니다. 조국이라는 거목을 위해 뿌리가 되고저 평범하면서도 결코 평범치 않은 생의 자욱을 새겨가는 사람들. 하다면 그 고결한 삶이 조국 앞에 남기는 메아리는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나라의 저규령 산줄기와 이 땅은 피난독 산발의 아호미령을 분수령으로 하여 옹기종기 서선 평안북도 운산군 북진지구의 산들에 가면 잣나무, 이깔나무, 기름나무, 가래나무, 밤나무 등 수종이 좋은 나무들이 너무도 빼곡해서 대낮에도 하늘이 보이지 않는 수천 요 정도의 나무들이 설리고 있습니다. 할아버지, 나도 이 산을 끝까지 지키겠어요. 북진 땅의 이 보배숲에는 근 70년간 대를 이어가며 숲과 함께 한 생을 바쳐가는 한 애국자 가정에 대한 이야기가 전설처럼 전해지고 있습니다. 애국자 가정에는 2개의 공훈살림공 칭호 증서가 나란히 걸려 있습니다. 하나는 예술인과 숲은 설레인다의 원형인 아버지 강윤경 동지가 전후 시기부터 1998년 순직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근 45년간 벌거벗은 살림을 자진해서 맡아가지고 황금산 보물산으로 가꾸는 과정에 받은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제대군관인 아들 강영수 동지가 아버지의 뒤로 뒤어 살림을 가꾸는 나날에 받은 것입니다. 이 두 증서는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조국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를, 조국에 무엇을 어떻게 바쳐야 하는가를. 마침 강윤경 동지의 손자인 강철 동무, 말하자면 애국자 가정의 3대가 산림감독원으로 임명되는 날, 가문의 전통이 핏줄처럼 이어지는 날인 것으로 해서 아버지인 강영수 동지의 인상은 엄숙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나무는 땅이 아니라 그곳을 가꾸는 사람들이 마음에 먼저 뿌리를 내린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강영수 동무가 제대 배낭을 메고 고향에 돌아온 지 20년이 지나갔습니다. 그때 이술영화 숲은 설렌다의 주인공의 원형인 그의 아버지 강윤경 동지는 이미 세상을 떠나고 대를 잇던 형님마저도 연료된 데다가 고난의 행군까지 겹쳐 나무는 나무더벌 대고 부대기 밭들은 하나둘 새끼를 치면서 살림이 항폐화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얼마나 살림이 파괴되었으면 사람들 속에서 예술영화 숲은 설린다의 주인공의 원형이 지키던 산이 맞긴 맞는가 하는 말까지 나왔겠습니까? 그때 강영수 동무는 전서 분수상을 그만두고 당조직의 방조 밑에 산림감독으로 임명되어 가족소대를 이끌고 이 숱한 나무를 다 살려냈습니다. 오늘은 그의 아들인 강철 동무가 대학을 졸업하고 산림감독으로 배치되었으니까 3대를 이어 이 살림을 지켜가고 있는 중입니다. 꼭 원시림 속에 들어간 것만 같은 느낌을 안고 무성한 숲을 헤쳐가는 우리의 마음은 절로 흥그러워졌습니다. 숲의 풍요함이나 아름다움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잠시 섰다 가라고
내 말을 듣고 가라고 발목을 잡는 듯하는 나무들을 쓰다듬느라니 이 푸른 숲에 소문 없이 한 생을 바쳐간 애국자 가정에 대한 생각이 더욱 사무쳐 왔습니다. 깊은 산 속에 자기 마음의 출근부를 만들어 놓고 누가 보건 말건 알아주건 말건 왕복 100여리의 산길을 오르내리며 매일 양심의 도장을 찍고 있는 숲의 주인들이 고마워 푸른 산은 목매여 설레고 있었습니다. 전후에 강연경 동지가 수천 년 묵은 바위를 종대로 까내고 그 안에 박개짓식 영양단지를 묻어 살려낸 한 대 한 대의 잣나무들이 이제는 거목을 이루어 바위짬의 뿌리를 옥석같이 내렸습니다. 잣나무의 수명이 보통 250년이라니 심은 때로부터 60년, 70년밖에 안 되는 잣나무림은 말 그대로 청춘님이었습니다. 유용동물 보호구의 산짐승들과 산새들이 이용할 수 있게 여서여서들의 인공굴과 새동지, 먹이독대, 기름개구리 서식장 등 각종 시설물들을 훌륭히 갖추어 놓고 전국적인 전용 단위로 이름 떨치고 있었습니다. 이 주머니가 짐승들이 먹으라는 소금 주머니입니다. 원래는 우리 이거 북진 땅이 광산지대에 대해서 새들도 없고 짐승들도 없는 것을 생각했댔습니다. 근데 이거 산이가 이렇게 푸르니까 새들도 날아들고 짐승들도 모여드니까 다람쥐는 맨 천이고 토끼, 너루, 어서리, 멧돼지 아니 이제는 곰까지 내려옵니다. 그래서 하루는 우리 순찰원이 저기 왕바위 그 골짜기 깊은 골짜기에 아니 순찰하는데 새끼 곰이 폭스럽게 생긴 새끼 곰이 2마리가 이렇게 뒹굴이 나오는 거 보고 이렇게 안으라고 할 때 아니 왕 하는 소리에 이렇게 올려다 보니까 그저 이렇게 한 300kg 됨직한 이렇게 어미곰이가 있는 것을 보고 그저 날 살리라고 우린데 애국자 가정이 가꾸는 숲의 존경은 장관이었습니다. 이들은 산을 면적으로가 아니라 입체적으로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나무에서는 잣을 비롯한 각종 산열매들, 땅 위에서는 딸기, 도라지, 만삼을 비롯한 수십여 종의 약초와 산나물, 버섯을 갖고 군내 인민들의 생활에 큰 보탬을 주고 있었습니다. 우리 가정이 지켜가는 이 숲의 면적이 나라의 전체 면적에 비춰볼 때 한 몇만 분의 1이나 되겠는지요. 지도에서 보면 자그마한 점에 불과한 이 삶을 가꾸면서 거칠어진 이 두 손을 우리의 후원수님께서 뜨겁게 잡아주셨습니다. 이 두 손을 한시라도 씌운다면 그만큼 족의 전진이 떠지고 푸른 숲에 공백이 생길까봐 산림복구를 자연과의 전쟁으로 선포하신 원수님의 뜻을 받도록 이 산림을 족의 제부로 더욱 빛을 뿌리게 하겠습니다. 군사복무 시절 아버지가 저희 부대에 찾았던 일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뜻밖에도 저희 아버지가 국토관리 청동운동 유승자 대회에 참가하여 토론을 진행하고 경리하는 원수님을 한자리에 모시고 용강의 기념사진을 찍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경리하는 원수님께서는 기념사진 촬영장의 맨 앞줄에서 율광적으로 하늘을 올리는 저희 아버지를 누구보다 먼저 알아보시고 두 손을 꼭 잡아주시면서 자신의 몸 가까이 불러주시고 사랑의 기념사진을 찍어주셨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전 그때 태어나 처음으로 아버지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보았습니다. 전 할아버지, 아버지 세대들처럼 저국의 사랑을 바칠 때만이 우리 원수님께서 아시는 사람이 되고 저국이 기억하는 참다운 애국자가 된다는 것을 언제나 심장 깊이 간직하고 저국산천을 황금산 보물산으로 꾸리는 길에 자신의 한 생을 다 바쳐 나가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월은 흘러 강산은 변했어도 푸른 숲에 오린 애국의 녹슨 연연히 3대를 이어 변함없이 계승되고 있었으니 그것은
조국을 위해 피와 땀을 바친 혁명의 전 세대가 새 세대에게 넘겨주는 고결한 정신적 유산, 애국의 바통이었습니다. 북진 땅의 애국자 가정은 오늘도 전국의 앞장에서 산림부문의 척후병이 되어 온 나라의 산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영웅이란 어떤 사람인가? 이 물음에 대한 대답을 우리는 취재길에서 만났던 한 여성의 소박한 모습을 통해서 더 잘 알게 됐습니다. 그의 이름은 최성옥, 나이는 47살, 강남군 신흥협동농장 제4작업반 농장원입니다. 채소 하나 강단기가 엿보이는 그는 어디서나 흔히 볼 수 있는 보통 여성이었습니다. 앞을 보아도 뒤를 보아도 어디서 그런 힘이 생겨날까 하는 의문에 통답을 찾을 길 없는 이 여인이 바로 지난해 정보당 3톤도 못 내던 5정부의 랭습지에서 정보당 13톤의 수확골을 낸 농민 영웅이었습니다. 말 없는 땅처럼 그지없이 소박한 영웅을 우리는 아늑한 집에서가 아니라 찬바람 부는 탈곡장에서 만났습니다. 이 화면이 용농 준비로 끌어번지던 올봄에 우리가 영웅을 처음으로 만났던 때의 모습입니다. 한니 농사일로 거칠어진 두 손에 시꺼멓게 독이 오른 흑보산 비료를 마치도 보석마냥 소중히 그려쥐고 영웅은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올해는 어떡하나 꼭 15톤을 약속해주렴. 이게 뭐 구조 흙인 줄 압니까? 이 흑보산 비료입니다. 이 식물에는 우뚱가는 보약 중에 보약입니다. 저에게는 이 비료가 황금동이보다도 더 귀중한 보물입니다. 이 지난 농사 가정을 통해서 저는 화학비료 대신 이른주기질 비료와 미생물 비료를 가지고 농사를 지을 때 대한 우리 당 정책의 정당성을 실천 과정을 통해서 더욱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소옥동무가 저 덩현에 있는 1.7정보, 그러니까 상급되는 논에서 정보당 10톤의 수확을 냈을 때 모두들 기뻐했습니다. 정보당 6톤밖에 내지 못하던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사람들이 부츠만 땅에서야 나도 왜 수확을 내지 못하겠는가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소옥동무는 이 소리를 듣고 하루는 관련에 찾아왔습니다. 자기에게 농장 쪽으로 제일 나쁜 다수정보의 땅을 맡겨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지 않았습니다. 정보당 2톤 300밖에 내지 못하던 땅에서 어떻게 당해 10톤의 수확을 낼 수 있겠는가. 그러나 소옥동무는 굽히지 않았습니다. 신농꾼에게는 좋은 땅 나쁜 땅이 없다는 것을 실천으로 보여주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미당이나 토론에서 다수정보의 난을 통째로 맡겨주었습니다. 그때부터 소옥동무는 남편과 함께 온 가족이 1년 내내 넌판에서 살면서 진실한 땀을 바쳐 끝내 맹세를 지켰습니다. 정보당 10톤, 소옥동무는 실지 실천으로 신농꾼에게는 좋은 땅 나쁜 땅이 없다는 것을 우리 농장원들 앞에 실천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알고 보니 최성옥 동지는 농사꾼이기 전에 새로운 용농 지식에 완전히 정통한 인재였습니다. 농사는 하늘이 아니라 사람이 짓고 과학이 짓는다는 것, 황금볼로 가는 지름길은 다름 아닌 과학농사에 있다는 소중한 진리를 새기고 그는 고지식한 이 땅에 한껏 사랑을 바치고 또 바쳤습니다. 우리는 몇 달 후 또다시 논판에서 영웅과 반갑게 상봉했습니다. 저는 지난해 밀색재배와는 완전히 결별하고 이룬 쿵무의 서식재배를 더 많이 받아들였습니다. 이 벼포기들을 좀 보십시오. 지난해에는 달리 아주도 많이 치고 벼포기들이 얼마나 충실합니까? 이 다수학의 비결은 바로 과학농사입니다.
한개 분조 토지도 훨씬 넘는 많은 면적의 척박한 땅을 남편과 단 둘이서 맡아 안고 손끝이 닳도록 돌과 잡초를 들춰냈고 사시장철 지남이 없는 땀으로 퍼전을 적시며 땅이 꺼지게 농사를 지어 나라에 보탬을 준 최성옥 영웅. 평범한 한 농사꾼을 나라의 영웅으로 내세워주시고 다수왕 농민으로 불러주신 한없이 위대하고 고마우신 품. 그분의 믿음에 보답할 불같은 마음을 안고 영웅은 분발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리라. 끝없이 사랑하리라. 목숨보다 더 소중한 이 땅, 이 볼, 나라의 천하지 대본을 굳건히 지켜 내 한생 애국 농민으로 살리라. 가을은 아직 멀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영웅의 마음은 벌써 표 이상 물결치는 가을, 정보당 15톤을 마련한 황금벌에 가 있었습니다. 영웅과 헤어지는 우리의 눈앞에는 문득 모란봉 기슭에 높이 솟아오른 천리마 동상이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영웅인민, 조선인민을 상징하는 전설 속의 천리마에 볕따느라는 조선 여성이 앉아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귓전에는 영웅이 속삭이던 시구절이 오래도록 떠날 줄 몰랐습니다. 내 한줌 걸음이 되어 어린 모 한 포기를 살지언들 무슨 한이 있으랴. 한 생에 계산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석탄을 캐내어 저국에 빛과 열을 더해준 탄부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 주인공들을 찾아 룡대 탄광 마을에 들어섰습니다. 그 옛날 호랑이가 새끼를 키웠다는 이골 안에 탄광이 생긴 지도 더구나 오랜 세월이 흘렀다고 합니다. 인간한 연합기업소와도 견줄 수 있으리만큼 석탄 생산에서 눈부신 비하를 일으키고 있는 룡대 탄광은 사실 침수 영향이 매우 세고 암질 조건이 대단히 불리한 악조건이지만 석훈전선의 전열에서 힘차게 내달리고 있었습니다. 우리 수령님, 10년만 더 젊어도 탄부들과 함께 막장에 들어가 탄을 꽝꽝 캐고 싶다시며 석탄을 석탄이라 아니 부르시고 검은금이라 뜨거이 불러주신 그 기름진 탄벽을 쓰다듬으며 오갱지실에 들어서니 갱장동무가 우리를 반겨맞이하며 다짜고짜 자랑보따리부터 풀어놓았습니다. 탄광의 쌍둥이 혁신자 지휘관으로 소문이 자자한 60고개를 넘겼지만 젊은이들도 혀를 내두르는 패기 있는 채탄중대장 박원혁 동지와 유능한 장의관 명수인 굴진 소대장 배경수 동지에 대한 자랑이었습니다. 우리 박원혁 중대장 동무는 젊은 사람들이 따라오지 못합니다. 막장에 들어서면 탄맥을 딱딱 보면서 작업 지시를 주는데 이따의 왕탄 피개탄들이 쏟아져 내립니다. 지난해에도 8월 22일까지 용간 인민경제계획을 성적으로 제일 먼저 끝냈습니다. 우리 경의 자랑입니다. 사나부는 흔히 우리 굴지공도를 보고 지하에 적구병 나오고 봅니다. 군대로 말하면 전투에서 진격의 열쇠를 이루는 공병과 같습니다. 석탄 생산을 누리자면 기본 굴진이 선행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린 꿀불리기 위한 조기법 발파 방법을 적극 받아들여 선언 난이도를 정전보다 1.2배 높이다 나니 막대한 양의 나라의 기중한 자재들이 전락되고 있습니다. 땅 위에서는 단부들의 투쟁을 미처 알 수 없었습니다. 성적으로 굴진계획 수행에 맨 첫자리를 양보하지 않는다는 이들. 막장 관리는 물론 순환당 진도가 가장 높아 귀중한 나라의 자재를 대폭 절약하고 있었습니다. 뭐 애국이 별다른 것이겠습니까? 오늘의 시대에 내세워야 할 본보기는 절약 정신을 취지로 한 애국적인 근로자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국이 인민이 싸우는 고지에서 탄약을 기다리는 심정으로 석탄을 찾고 있기에 우리의 지하촌 조병들은 화력탄 생산 보장으로 세차게 끌어번지고 있었습니다.
오보이 수룡님 조남이 빗발치는 시계의 초침 소리에 심장에 박동을 맞추며 집보다도 오히려 탄전을 불같이 사랑한다는 박원혁 중대장 동지를 만나고 보니 누가 환갑을 넘긴 나이라고 하겠습니까? 푹 젊어 보인다는 우리의 말에 그는 늘 사랑을 안고 사는 사람은 영원한 청춘으로 사는 법이라고 유쾌히 대답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탄전의 지하막장에서 속탄을 캐면서 한생 걸어온 길을 돌이켜보니 한 100리 남짓 하더군요. 보통 사람들 같으면 하루면 갈 수 있는 길이지만 전 땅속에서 60거리가 넘도록 말하자면 한생을 속탄을 캐면서 걸어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결코 홀한 길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탄부들은 말합니다. 우리 앞에는 속탄이 있고 우리 뒤에는 우리들을 제일 아끼고 탄부의 앞에는 석탄이 있고 뒤에는 사랑하는 조국이 있다.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이 불같은 사랑을 안고 탄부들은 우리 조국의 빛과 열을 도해줄 보배로운 검은 금을 하늘 높이 쌓아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는 인민경제의 심장부와도 같은 수도의 대동력기지 평양화력발전연합기업소. 여기에 오면 기업소 일꾼들과 노동계급 누구나가 아끼고 사랑하는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바로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다녀가신 화학직장에서 누가 보건 말건 묵묵히 한 초소를 지켜가는 직장장 박순실 동지입니다. 박순실 동지의 노동 경력에는 이런 한 줄의 글이 씌어져 있습니다. 1980년 12월 1일부터 현재까지 평양화력발전연합기업소 화학직장에서 일하고 있음. 발전소와 함께 40년. 바로 여기에 60고개를 넘긴 오늘까지도 조국을 위해 온 몫을 바쳐가는 한 여성 직장장의 고귀한 삶의 메아리가 깃들어 있습니다. 평양화력발전연합기업소의 오랜 화학직장장이었던 아버지의 뒤를 이어 18살의 애어린 나이에 동력전선에 달려나온 박순실 동지는 통신대학 교육을 최우등으로 졸업한 그때 벌써 화학직장에 없어서는 안 될 보배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습니다. 수도의 대동력기지의 사활적인 하루 6천여 톤의 타렴수와 열망수 보장은 물론 보일러 타빈에 필요한 물, 가스, 석탄, 기름에 대한 기술경제 지표를 100% 분석 관리하는 과정에 그가 생산에 도입한 발명 건수는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전력 생산에서 제기되는 수많은 기술적 난문제들을 철저히 우리식 주체적 입장에서 해결함으로써 국가에 막대한 이득을 주고 발전 설비의 안전한 운전을 보장하는 데 크게 이바지한 여성 직장장. 그는 오늘 발전소는 물론 전력공업성 쪽으로도 없어서는 안 될 물박사로 보배로 떠받들리고 있습니다. 박순실 직장장 농무는 평양화력발전연합기업소의 한 계단의 책임자이기 전에 물박사입니다. 저와 함께 화력발전소들에 제기되는 문제들을 같이 풀고 난 것을 보면 정말 그 화력발전소적으로 저 박순실 직장농무를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북창화력발전연합기업소의 연료에서의 이상현상이 생겨 보일러들이 다 세우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속에서도 제때 과학기술적 원인을 찾고 대책하게 하여 총정전을 막았으며 순천 화력발전소의 탄렴수 속에 이상현상이 생겨 총정전 될 수 있는 그러한 위험한 요소도 제때 찾아 대책함으로써 전력 생산에 적극 이바지하였습니다. 성적인 방식상학도 조직하고 거기에 따라서 기술규정 표준조작법도를 다 널리 일반화한 문제를 비롯해서 지금까지 한 일은 정말 많고 많습니다.
우리 전력공업청에서는 박순실 직장 동무가 없어서는 안 될 법외로 지금 떠받들고 있는 겁니다. 화학직장장 사업만 키워도 근 20년이 되어오는 그에게는 오늘까지도 아무런 학위가 없습니다. 하지만 헌신의 땀방울이 짙게 숨겨인 색나른 작업법, 이 정든 기대들, 그가 해결한 수많은 창의고한 증서들은 그가 저곡을 얼마나 뜨겁게 사랑했는가를 다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저곡의 전진에 보탬이 될 수만 있다면 그것이면 그만이라는 소박한 인간이었습니다. 오늘은 우리 원수님께서 긴장한 전력 문제 때문에 얼마나 마음쓰고 계십니까? 우리 인민들이 전기이독을 꽉꽉 볼 수 있게, 우리 후대들이 다시는 전기 고생을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 전력 생산자들을 나라의 기중한 법외로 아끼고 내세워주시는 우리 원수님을 위하여 저는 숨이 지른 마지막 순간까지 나라의 긴장한 전력 생산에 저희 있는 이까지를 강물이 다 바치겠습니다. 우리 혁명의 동력을 키워내는 혁명대학, 나라의 맏아들 대학인 김책공업종합대학에 들어서느라면 운동장 한켠에 아담하게 꾸려진 한 채의 건물을 보게 됩니다. 김독수 선생이 전력계통연구소 소장으로 사업하는 건물입니다. 소장 선생을 취재하는 과정에 우리들은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 전원회의에서 한 경야는 원수님의 역사적인 보고에서 지금과 같이 경제사업에서 애로가 많을 때에는 과학기술이 등불이 되어 앞을 밝히고 발전을 선도해 나가야 한다고 하신 그 심오한 말씀의 의미를 심장으로 새기게 됐습니다. 저에게는 한생 잊을 수 없는 스승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가 바로 당시 우리 김책공업종합대학 강사장이었던 백영철 선생님입니다. 그때가 1996년도입니다. 그때 선생님은 저를 데리고 송배전 부문 현장에서 현실 요해를 하는 과정에 국가적인 전력 생산과 관련한 연구사업은 세계적으로도 많이 해결됐고 우리 국내에서도 그 많은 성과들을 거두었다고, 그러나 이 전력 관리와 관련한 이에 대해서는 세계적으로도 갓 시작됐고 또 우리 당시 국내에서는 미개척지었다는 거, 전력의 생산과 소비 균형을 보장해야 전력계통의 주파수를 유지할 수 있고 또 그래야 경제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전력 관리 부문에 대한 연구사업, 이거는 앞으로 반드시 해결돼야 할 그런 중요한 문제라고 절절히 당부하였습니다. 스승의 간곡한 당부는 선생에게 견인불발의 힘을 안겨주었습니다. 하여 김독수 선생은 한계 지역 변전소를 대상으로 하는 전력선에 의한 수요자 전력관리 체계를 시험적으로 연구 완성해서 32살에 박사학위를 수여받았습니다. 이 성과에 토대해서 2005년에 군급 규모에서 2010년에는 도급 규모에서 2016년에는 전력공업성과의 긴밀한 협동작전을 벌여 완벽한 국가통합전력관리 체계를 도입 완료하는 데 크게 이바지했습니다. 이렇게 되어 옛 스승이었던 백영철 원사 선생이 제자에게 넘겨준 국가통합전력관리체계 연구사업은 그때로부터 근 24년 만에야 성공의 빛을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저행길은 애국의 심장에만 길을 열어주는 법입니다. 우리는 오늘 수십 년간 김독수 선생이 한 생을 바쳐도 과연 빛을 볼 수 있겠는지 그 성공 여부를 가늠조차 할 수 없는 간관 탐구의 초행길을 울고 웃으며 어떻게 넘고 또 넘었는가에 대하여 구태여 설명하려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끝끝내 성공하고야만 국가통합전력관리체계의 성과를 두고 남먼저 기뻐하신 분이 바로 위대한 장군님이시었고 우리의 경의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 그의 남모르는 고생과 과학적 신념을 다 헤아리시어 그를 영광의 절정에 세워주셨기 때문입니다. 경의하는 최고령 도자 동지께서는
지난 시기 김덕수 선생과 연구 집단이 중요 발전소들과 공장 기업소들, 인민군 부대들과 인민봉사 단위들이 전기계통 현대화와 자체 전력 관리 체계를 훌륭히 개발 도입했다는 보고를 받으시고 못내 기뻐하시며 여러 차례의 평가의 말씀도 보내주시고 공은과학자, 박사, 부교수의 학위학직과 함께 영광의 기념 사진까지 찍어주시는 꿈같은 소원도 다 풀어주셨습니다. 그 사랑 그 믿음 속에 2017년 국가 최우수 과학자로 선정된 김덕수 소장동지의 곁에는 나라의 전력 문제 해결에 적극 기여한 쟁쟁한 연구사들이 선생의 오른팔이 되어 탐구의 낮과 밤을 함께 해쳐가고 있었습니다. 지난 5월 1일은 김덕수 선생의 한 생에 영원히 아로새겨질 또 하나의 영광의 순간이었습니다. 전 세계 근로자들의 국제적 명절인 바로 이날에 순천 린비료공장 준공식장에 나오신 경야는 원수님께서는 김책공업종합대학 교원 연구사들이 순천 린비료공장 전기계통 현대화와 자체 전력 관리 체계, 실시간 황린 전기로 전극 전류 조정을 훌륭히 완성한 데 대하여 대단히 만족해 하시면서 인재는 나라의 큰 자원이고 발전의 동력이라고, 인재 육성은 우리 당이 가장 중시하는 정책적 문제이라고 거듭거듭 강조하시면서 김덕수 선생을 비롯한 과학자 기술자들에게 꿈같은 행복을 또다시 안겨주셨습니다. 영광스러웠습니다. 꿈을 꾸는 것만 같았습니다. 굴지의 화학공업기지 창설을 위해 바치신 자신의 천만 노고는 다 묻어두시고 과학자들을 인생의 절정에 또다시 올려 세워주시는 경야는 원수님의 자유로운 모습을 우러르며 이들은 심장으로 외쳤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 저희들은 영원히 붓대로 우리 당중앙을 결사옹야하는 조국의 붉은 과학자가 되겠습니다. 언제나 나라의 맏아들 대학고시를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만나본 사람들, 이들은 조국 땅 그 어디서나 만날 수 있는 평범하고도 참된 인간들이었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모두 정이 푹푹 뜨는 애국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소박하고 성실한 모습에서 우리는 조국을 떠받드는 억센 뿌리를 볼 수 있었고 애국의 푸른 숲이 설리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조국은 절로 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대가 조국을 사랑한다면 한 줌 거름이 되어 이 땅을 더 기름지고 풍요하게 가꾸며 목숨보다 더 소중한 내 나라의 재보를 대를 이어 끝까지 지키라. 그대가 진정 조국을 사랑한다면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한 초행길을 웃으며 헤치고 조국의 행복에 보탬을 주는 참되고 고지식한 인간이 되라. 사랑하라. 이 땅을 사랑하라. 목숨처럼 영원히 영원히.